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의 뉴욕 증시는 무역 분쟁이 합의가 될 것인가 또 안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도 많지만 역시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12월에는 전통적으로 손실 수확이라는 하나의 어떤 특징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손실 수확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주 만에 4조 원가량을 매도한 외국인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들의 세일 코리아, 매도 공세, 이런 것들이 거의 뉴스 기사를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 매도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선진시장, 이 두 가지 모두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특이한 점이 나타났는데요. 그 와중 속에서 자금들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자산의 투자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바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연말 12월 장세에서 우리나라 증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이죠.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네, 12월이 됐어요. 12월의 첫 거래일인데, 여러분들 모두 이제 좀 뭔가 각오를 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말 시즌이 되면은요, 뭐 배당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한 해 동안 묵혀놨었던 변동성들을 많이 좀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은 약간 풍요하면서도 좀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증시 시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하는, 또는 이제 1월 효과를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매집 형태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12월 달에 올랐다 안 올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12월에는 무역 합의를 통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가 중국에게 병 주고 약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을 준 것은 뭐냐면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입니다. 홍콩의 인권법 설명을 몇 차례 해드렸지만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은 홍콩이 좀 이런 민주적인 어떤 부분들, 또 자치권을 인정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미국이 홍콩에게 주는 이런 경제적 특혜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골자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체제와 민주체제의 어떤 체제 간의 대립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민감한 상태죠. 홍콩이 여기서 우리는 분리독립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자칫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다 대고 이제 미국이 같이 연결고리를 갖다 끼우면서 우리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인권법에 서명을 해버리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냐,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신뢰가 아니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하겠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거의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12월의 무역 합의,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가장 강력한 악재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이후에요, 트럼프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게 있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중국이 지금 사실 무역 협상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관세 면제인데요.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일단 해놓고 중국이
보복하겠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니까 여기다 대고 32개 품목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줄게. 진공청소기, 자전거, 야외 테이블 등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2020년 8월 7일까지 면제해 주겠다. 네. 중국이 원했던 거예요. 무역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농산물을 사주게 되면 너희들이 관세를 좀 면제해줘라.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맺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미국은 그동안, 그런 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무역협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야, 그렇다면 너희들 지적재산권 갖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또 이제 막 협상이 들어가고, 협의를 하네, 안 하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는데, 홍콩에 대한 인권법 서명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 중국이 확 돌아버리죠. 네, 우리 체제에 감히 너희들이, 네, 왜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그냥 당근 하나도 던져준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관세라는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일단은 중국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해결이 돼야지 된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흐름들을 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달려가서 도장으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홍콩과의 어떤 체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실무진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진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와 장소가 특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도장을 찍고 1차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날짜와 장소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잡았다는 것은 무역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만나는 시점에서 그냥 또 모르겠다라고 이제 들어서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12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관세가 또 중국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라는 부분들을 특정을 해줘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유예를 하든지 좀 기다려주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안 잡히고 있다라면 일단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뭔가 재료,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해소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합의가 될까? 지금은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라면 합의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날짜와 장소가 특정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문제, 이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월 중순까지 장소와 날짜만을 이제 특정을 하게 되고요. 자, 장소와 날짜 특정했으니까 이 12월 관세 조금만 유예하자, 협상 이후로 유예하자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가면서 이제 12월은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소비 심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는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나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연말 시즌에서의 유통주들 기대감들이 좀 커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본다라면은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다만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 수확이라는 내용,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매매한 것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손실 수확이란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여러 개 짰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뭐 1번부터 10번까지 포트폴리오 짰다. 근데 그 중에 한 3, 4개 종목이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수익이 팍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것을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손실난 종목에 대한 손절 매도를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익금이 확 하고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가 같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12월 달은 일단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은 더 많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주도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달에 매도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미국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지금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재료들이 서로 산재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이야기입니다. 3주 만에 무려 4조 원이나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라는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MSCI 리밸런싱. 사실 이제 지난주에 MSCI 리밸런싱이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매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매도의 물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전에 즉 10월달 또는 9월달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11월 한 중반 정도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11월 한 10일경 지나가면서부터 이런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가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에이 10% 20% 먹으려고 파냐?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제 자금이 많은 사람들 있죠. 1조, 2조 또는 10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조 원을 투자했어요. 5% 수익이, 10% 수익이면 얼마인가요? 10조에 10% 수익이면은 1조 원이죠. 1조 원의 차익입니다. 1조 원의 차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챙기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 자금이 클수록 그렇게 큰 동향보다도 이렇게 작은 패턴들 그런 것들을 노리고서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말고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어쨌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 20% 정도만 수익이 나와도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도가 나가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MSCI 리밸런싱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매도에다가 플러스 매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에다가 지금 연말 시즌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게 내년에 강화가 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팔아치워야 된다라는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언제까지 팔 것이냐,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조만간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익 매도 같은 경우도요,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이제 셀트리온, 현대차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되는 이유는요, MSCI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비중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수 관련주들.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 매매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당연스럽게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개별주들을 보게 되시면은 또 개별주들은 잘 움직이는 모습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매도를 계속 했는데 반등, 즉 매수는 언제쯤 들어오게 될 것인가? 글쎄 뭐 그 날짜를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 정도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MSCI 리밸런싱은 일단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고 보기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라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잘 풀리는 어떤 결과물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 시장 매력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야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들을 기관도 같이 팔고 있으면은 시장이 큰 패닉으로 빠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파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뭐 1.4% 밀렸다고 해서 이거 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시면 저점권에서 계속 그런 어떤 작은 변동성으로만 움직이는 모양새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은 원래 좀 지저분하고 흐렸습니다. 네, 조금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때려먹고 또 내려가는가 싶으면 또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어쨌건 지금 시장은 일단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도 초반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좀 체력이 단단해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유와 그 다음에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전망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 쪽, 그 다음에 선진시장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경기 상승의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중립국가들도 있습니다. 뭐 중동의 일부 지역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아프리카, 또는 뭐 호주, 또는 뭐 캐나다 뭐 등등 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포함되어 있는 뭐 브라질이라든지요, 네, 또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신흥국가,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가들,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의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위험자산으로만 뭐, 자금의 어떤 쏠림 현상이 아니라 경기 회복 전망이 나타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진시장들이 있죠. 유럽 국가라든지, 또는 미국, 일본, 이런 국가, 지금 선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에게도 상승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머징 마켓만 뜨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진시장만 뜨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잘 되고 있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뭐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고수익, 지금보다 수익 더 많이 주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 자산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뭐랄까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국가들이라든지 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장주들이 아닐까라는 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들 중에는요, 금리 인하,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 그 현상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주식 투자든 아니면 그냥 일반 투자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뉴욕 증시는 12월에 무역 합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합의가 된다라면 아마도 12월 중순 전에 장소와 시간, 날짜만이라도 특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2월에는 전통적으로 손실 수확이라는 하나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도 우리가 기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 만에 4조 원을 매도한 외국인들, 이유는 뭐냐면 MSCI 리밸런싱, 그 다음에 일부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미중 무역전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 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 MSCI 리밸런싱은 일단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가 한 2, 3주 정도 진행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팔고 싶은 놈들은 거의 다 팔지 않았을까. 조만간 시장 쪽으로의 어떤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이미 다 얻어맞았으니까 지금에서 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경기순환 사이클이 안전자산을 위주로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을 위주로요.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산도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시면 좋은 뉴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것들이 확실치 않다라는 불확실성이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만 걷어내게 된다면 좋은 뉴스들로 가득한, 또 지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라. 가끔씩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이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그냥 거기에 변명하느라고 급급한 것들 많이 있죠. 그냥 쿨하게 이럴 때는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 아니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실수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 공부하고 배워가지고요.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 안 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을 어떻게 해보려고 변명하고 그냥 민기적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손실이 더 커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 약간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씩 외쳐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